스카이데일리가 단독으로 북괴 김정일이가 왜 쇼크사를 했는지, 그 이유는 바로 김정은 때문이었다라는 단독 기사를 소상하게 냈습니다. 미국의 CIA의 공개 승인을 허락받은 이번 소식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북괴 김정은 제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할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가 전 CIA 요원 마이클 리 2011년 12월 16일 사망 비화 공개, 단독, 김정일, 김정은 후계 잘못 세웠다, 자책, 쇼크사라는 제목에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희천발전소 난림 공사 대노, 사망 당일 딸 설성 집 찾아와 김정은 고강도 시멘트 밴에 후계 책봉 후회, 심각한 대화, 다른 공사의 전형, 부실 불로, 술 마시고 취침, 심장마비사. 김정은은 3대 국책사업 중 북한이 가장 기대를 걸었던 자강도 청천강 유역에 건설된 휘천 수력발전소 부실공사의 아들 김정은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연루됐다는 김정은 측근들의 보고를 받고 그를 후계자로 지목한 데 대한 후회와 실망에서 온 충격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진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리 박사, 미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 박사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한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김정은의 측근들을 통해 김정은이 시멘트 1000톤을 다른 사업에 전용한 사실을 보고받은 김정일이 격분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그날 밤 숨졌다고 증언했습니다. 40년간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이 국방정보국 등 미 정보 당국에서 한국 담당 요원으로 근무한 마이클 리 박사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권력 후계 문제를 서두른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아들 김정은에게 휘천 수력발전소 건설 총책임을 맡겼지만 3대 국책사업인 수력발전소 부실공사에 아들이 연루된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한 뒤 건강이 급작스럽게 악화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희천발전소의 심각한 누수 현상과 김정은이 이 김정일에게 이를 전화 보고한 사실은 국내 언론들이 2014년 12월 17일자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를 인용하면서 일부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김정일이 대노한 구체적인 이유가 김정은의 부실공사 책임 탓이었다는 소식은 국내 메이저 신문 방송에는 일절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박사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2011년 12월 16일 현지 시찰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과로에 시달려온 그의 혈압이 유난히 불안정해 주치의가 시찰을 만류했다라고 했습니다. 김정일은 자택에서 쉬다가 오후 5시를 전후에 아들 김정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노발대발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미국이 입수한 딸 김설성 쪽 휴민트 정보에 따르면 줄곧 허위 보고를 받아온 김정일은 전력난 타개를 위해 사활을 걸어온
휘천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망 당일 김정은이 전화로 보고한 내용이 댐 공사에 결정적 결함이 있다. 도초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됐다.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다. 3년 이내에 완공은 불가능하다. 완공이 돼도 원래 계획 발전량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김정일이 격노한 결정적 원인은 김정은에 관한 그의 측근들 보고였다라고 했습니다. 김정일은 김정은의 측근들에게 김정은의 보고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발전소 건설에 사용할 고강도 시멘트 1000톤을 다른 사업에 전용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마이클 박사에 따르면 2008년 7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은 권력 후계 문제를 서두르기 시작하면서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휘천 수력발전소 건설의 총 책임을 맡겼습니다. 김정일은 선근 정치를 넘어서는 강성대국 대물림을 목표로 주체 철강, 주체 섬유, 휘천 수력발전소 건설을 3대 국책사업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이미 주체 철강 생산과 월북 화학자 이승기 박사의 비날런 화학 섬유 생산은 원자재 부족과 기술 결함으로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난을 타개할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김정일이는 휘천 수력발전소를 통한 전력 공급뿐이라고 믿었으며 김정일은 인민을 위기에서 구원한 후계자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아들에게 건설 사업의 총 책임을 맡겼습니다. 거듭되는 허위 보고로 이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라고 미 정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무리한 공기 단축. 김정일은 저수 용량 8억 5천만 제곱미터와 높이 100m, 폭 555m의 댐을 건설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주변의 모든 전력을 끌어와 댐 공사에 최우선 공급하라고 했지만 배전시설 자재 부족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09년 현지 시찰 도중 김정일의 지시로 9년 만에 공사가 재개된 휘천 수력발전소는 애초 공사 기간이 10년으로 점쳐졌을 만큼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이었지만 3년 안에 끝내라는 지시에 따라 리스크가 커진 것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김정일은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완공되면 평양과 주변 산업시설에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공사기일,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시멘트를 퍼부었습니다. 양생이란 콘크리트 작업 후 굳을 때까지 균열을 막고 강도가 유지되도록 일정 기간 수분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 굳지도 않은 콘크리트에 시멘트를 들이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더해 노동자들은 시멘트가 모자라면 흙을 섞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의 총지휘 감독을 맡고 있었던 김정은이 고강도 시멘트 1000톤을 다른 공사에 가져다 썼습니다. 결국 이 공사는 되돌릴 수 없는 부실, 날림 공사가 됐습니다. 부실 공사에 아들이 연루된 사실을 안 김정일은 노발대발했고 강성대국을 위한 전력이 모두 무산됐음을 깨닫고 견딜 수 없는 허탈감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는 딸
김설성의 호위사령부 쪽 인사들에 의해 입수된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렵 김정일은 딸과 상의하려고 김설성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김정일은 즉시 비서에게 외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경호원과 비서, 주치위를 대동하고 평양 중부에 있는 설성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김정은과 통화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6시쯤 딸의 집에 도착한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목한 데 대해 크게 후회했다라고 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김정일이 김일성을 가장 많이 닮은 김설성을 평소 총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설성은 정실 부인 김영숙의 소생으로 김일성 생전 시 손자녀 중 설성을 가장 많이 사랑했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분석입니다. 김정은은 제1교포 출신 혼외 여인 고영희의 자식입니다. 마이클 박사에 따르면 정보 소식통은 김정일이 죽기 전 딸 설성을 만난 자리에서 미숙하고 지도자의 이미지가 없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다고 미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실망감이 후속 조치로 이어지기 전에 김정일이 사망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은닉해 놓은 39호실 비자금을 1987년부터 2010년까지 23년간 관리해온 베른 주재 이철, 본명 이수영, 이철 대사를 2010년 평양으로 불러들여 계좌 정보를 김정은에게 인계하며 후계 구도 안종화를 꾀했지만 희천발전소 날림 공사로 웃음거리가 된 것을 뼈아프게 여겼다는 후문입니다. 김정일은 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로는 음주는 곧 독이었습니다. 7시쯤 침실로 들어갔으며 오후 8시 30분쯤 침실에서 소리가 들려 김설성과 그녀의 아들 주치의가 뛰어 들어갔을 때는 이미 김정일은 입에 거품을 물고 졸도한 채였습니다. 주치의가 회생요법을 시도했으나 김정일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김정일을 차에 싣고 평양 동쪽 강동군에 있는 32여 특각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에는 최고 수준의 위료시설이 갖춰져 있었지만 김정일은 2011년 12월 16일 오후 11시쯤에 숨을 거뒀습니다. 북한은 김정일이 술을 마신 후에 쓰러진 이야기를 감추고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현지 시차를 가는 기차 안에서 과로 누적으로 인한 심근경색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19일 발표했습니다. 끝까지 인민을 위한 공무 집행 중에 숨진 것으로 거짓 포장한 것입니다. 미국은 위성 사진 판독을 통해 17일 아침 김정일의 특별 열차가 평양을 떠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김정일의 사망 시각과 북한의 발표를 위심했습니다. 김설성의 최측근과 전직 호위총국 간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죽기 전에 상당한 기간 정서 불안 상태에 있었고 음주 빈도가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2008년 뇌졸중을 겪은 데다 신부전증으로 투속하며 몇 가지 약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에 따르면 김정일의 사망 원인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과로. 둘째, 그날 복용해야 하는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와인을 과음한 것.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3번째 원인으로는 아들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전화와 측근들을 통해 아들이 부실공사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심적 충격이 꼽힙니다. 생전 김정일은
김정은의 뒤를 봐주도록 김설성에게 부탁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 라는 질문에 마이클 박사는 함구했습니다. 이번 증언은 미국 CIA로부터 공개를 승인받았습니다. 마이클 박사는 현재 CIA 요원 마이클 리 회고록 증보판을 집필 중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김정은에 의해 죽었든 이제 남은 거는 무엇이다? 김정은의 다이. 북한 인권단체가 밝힌 충격적인 소식.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1000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또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라며 이러한 충격 상황이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역설한 북한 인권단체.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만 북한에서 태어난 게 무슨 죄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직전까지 중국 변방대 구류장 교도소에 갇혀있던 탈북민은 총 2000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지난 8월 29일, 9월 18일, 10월 9일 세 차례에 걸쳐 강제 북송한 탈북민은 총 62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000여 명은 중국 교도소에 남아있고 400여 명은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광화문 센터 포인트에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주최로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 정부와 국제사회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는 자신의 소식통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해왔고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한 지난 2020년 1월부터 3년간 중국 동북부 11개 구금시설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소식통에 따르면 향후 수백 명 규모 또는 외부로 노출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며 다만 중국 공안들이 현재 탈북민 체포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 변방대 구류장이 탈북민들로 모두 채워진다면 향후 대규모 북송 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시안 게임을 전후로 강제 북송된 탈북민 이동 경로는 중국 변방대에서 북한 보이부 구류장을 경유한 총 5개의 경로, 단동에서 신의주, 장백현에서 해산시, 화령시에서 무산군, 도문시에서 온성군, 훈춘시에서 경원군으로 나누어 북송됐습니다. 라며 이후 평안북도 신의주 집결소, 양강도 해산시 집결소,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로 결집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영환 대표는 북한 인권시민연합이 2000년부터 2005년 최종 탈북자 20여 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라며 북한 국경지역 보위부는 이송된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도착 즉시 알몸으로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기합을 기본적으로 100회 이상 시킵니다. 탈북민들은
보위부 보위원들에게 나무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고 잠도 못 잔 채 조사를 당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탈북민들은 통상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양반 다리에 두 손을 얹고 허리를 바로 세우는 부동 자세를 취하는 기합을 받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쇳대나 몽둥이 등으로 손등을 세게 맞는 게 다반사입니다 라며 보위부원들이 수감자들끼리 강제로 싸우게 하거나 수감자를 지목해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게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6평 크기의 방에 탈북민 수십 명씩 과밀화돼 누워 잘 수가 없습니다. 또 식수 및 세척수 부족 등 위생 여건 열악으로 생리를 피할 수 없는 여성들은 집단적으로 고통이 극심하고 벼룩이 창골에 수면이 불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탈북 전 거주지 보위부로 이송돼 본격 조사가 이루어지는 예심 절차에서는 한국인 접촉, 교회 출석 여부, 한국행 시도 등이 확인된 탈북민들은 처형, 정치범 수용소 수감 등 중형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인 노동 단련형을 받을 경우 대부분 쇠약해진 몸 상태로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기도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1982년 비준한 난민협약에 따르면 탈북민은 강제 송환시 고문, 자위적 구금, 강간, 강제 실종 등 혹독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난민협약상 보호 대상이 된다라며, 그러나 구체적 사항을 자국 입법 재량에 맡기는 난민협약상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탈북민들의 인도적 보호 여부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23년 현재 중국은 고문방지협약 등 6개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상황이고, 특히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제관습법이라며 매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를 통해 탈북민 강제 북송 시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처우는 주요 인권침해 사안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 조치는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을 통해 중국 정부를 움직이는 것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중국은 2000년대 초반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 등에 진입한 일부 탈북민들에 한해 국제 여론 등을 고려해 제3국 추방 형식으로 서방국 망명을 용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는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합니다. 중국이 강제 북송 등 강경책을 자제하고 탈북민들의 기본적 안전을 보장하도록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이 있다면 유엔과 또 한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에게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라며, 중국에 압박을 해서 2000년대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 등에 진입한 일부 탈북민들 제3국으로 추방 형식으로 망명을 용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미국 등 언론들이 나서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할 때 좀 속상하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임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